70세 박순자 씨는 오랜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 샀어. 30억 넘게 줬대. 그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함께 밥 먹던 친구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졌답니다. 순자 씨는 이상했어요. 좋은 소식인데 왜 다들 그러지? 하지만 그날 이후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답니다. 카톡 보내도 답이 없고, 모임 날짜를 정하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고만 하고, 순자 씨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친구 중 한 분의 아들은 사업 실패로 전세금도 못 뺀 상태였고, 또 다른 친구의 딸은 이혼 후 좁은 원룸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걸요. 순자 씨는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쁜 마음에 나눈 이야기였을 뿐인데, 그게 친구들에게는 자랑으로 들렸고 비교가 되었고 결국 40년 우정이 금이 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에 한 말이 관계를 망친 경험요. 아니면 친구의 말에 상처받은 경험요.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것들과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위해 중요한 시간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소중합니다. 가족은 각자 바쁘고 자녀들은 자기 삶을 살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면 남는 건 친구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일수록 더 편하게 대하죠. 우리 사이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바로 그 편함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친하다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는 더 깊게 남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평화로워질 거예요. 첫째, 돈 자랑입니다. 돈 이야기는 관계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우리 딸 시댁이 부자래. 차만 3대야. 나는 요즘 연금이랑 월세 받는 거 합치면 한 달에 꽤 되더라. 우리 손자 미국 유학 보냈는데 학비가 좀 들긴 하지만 투자할 만해. 이런 말들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말은 자랑으로 들립니다. 비교가 되고 초라해지고 질투가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해요. 2025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격차와 그에 대한 무신경한 언급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누구는 풍족하고 누구는 어렵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풍족한 사람이 그걸 자랑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가 자기 자녀 자랑이나 돈 자랑을 늘어놓을 때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요. 그게 바로 상대방도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68세 김영자 씨는 친구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명품 가방 사줬어. 300만 원짜리래. 효심이 대단해. 영자 씨의 며느리는 명절에 5만 원짜리 선물 세트도 부담스러워하는 형편이었어요.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못했답니다. 창피하고 초라하고 비교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영자 씨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답니다. 만나면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요. 영자 씨는 말합니다. 친구가 자랑하려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내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돈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자랑이 아니라 고민으로 이야기하세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에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공감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아. 우리 집은 여유로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거리를 둡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군자는 조화롭지만 무리지어 뽐내지 않고 소인은 무리지어 어울리지만 진정한 화합은 없다는 뜻이에요. 돈을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군자의 품격을 잃게 됩니다. 72세 최명숙 씨는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친한 친구 모임에서 우리 손자가 의대 들어갔어. 등록금이 좀 들긴 하지만 투자할 만하더라라고 말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의 손자는 대학도 못 가고 알바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웃었지만 그날 이후 모임에 나오지 않았어요. 명숙 씨는 나중에야 알았답니다. 자기 말이 그 친구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걸요. 명숙 씨는 말합니다. 나는 정말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게 친구에게 상처가 될 줄 몰랐어요. 그 일 이후로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둘째,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보험 판매, 건강식품 판매, 다단계 사업, 투자 권유 이런 것들이요. 67세 이정숙 씨는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20년 지기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워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친구가 말하더래요. 있잖아, 내가 요즘 건강식품 판매하는데 정말 좋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 나한테서 사면 할인해 줄게. 정숙 씨는 그 순간 마음이 식었답니다.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고객으로 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정숙 씨는 생각해 볼게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정숙 씨는 말합니다. 우리 관계가 이 정도였나 싶어서 너무 실망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결국 뭔가를 팔려는 거였던 경험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실망스러웠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뭔가를 팔려고 하는 순간 그 친구는 실망합니다. 우리 관계가 이 정도였나? 하면서요. 물론 생계를 위해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마지막까지 남겨두세요. 친구에게까지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친구도 고객도 모두 잃게 됩니다. 71세 강순희 씨는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시는데 실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답니다. 이번에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한번 가입해봐. 나 좀 도와줘. 처음에는 몇 명이 도와줬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친구들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순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내가 친구들을 잃었구나. 순희 씨는 말합니다. 실적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친구는 다시 만들 수 없어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만약 정말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다면 방법을 바꾸세요.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으로요. 요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혹시 관심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부담 갖지 마.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로는 절대 다시 언급하지 마세요. 친구가 관심 있으면 먼저 물어볼 겁니다. 관심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친구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여러분은 친구를 잃게 됩니다. 셋째, 돈을 거절할 때 정색하는 태도입니다. 69세 윤미자 씨는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미자 씨도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안 돼. 나도 여유 없어. 나도 형편 어려워. 정색하며 단칼에 거절했답니다. 친구는 그래 알았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미자 씨는 나중에야 후회했답니다. 돈을 못 빌려준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게 차갑게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미자 씨는 말합니다. 거절하더라도 따뜻하게 거절할 걸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정색하며 거절당한 경험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돈을 못 빌린 것보다 그 태도에 더 상처받으셨죠? 거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따뜻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어렵겠어. 대신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 이렇게 말하세요. 공감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거절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해합니다. 73세 박경희 씨는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경희 씨도 여유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경희 씨는 정색하며 거절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요즘 병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500만 원은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1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그걸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친구는 고마워하며 100만 원을 받았고 나중에 꼭 갚았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은 더 깊어졌어요. 경희 씨는 말합니다. 거절할 때도 따뜻하게 거절하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거절의 기술은 3단계입니다. 첫째, 공감입니다. 힘든 상황이구나. 정말 안 됐어.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공감하세요. 둘째, 설명입니다. 나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하지만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만요. 셋째, 대안입니다.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 완전히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돕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 3단계만 지키면 거절해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넷째,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66세 조영숙 씨는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친한 친구에게 아들의 이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혼했어. 정말 마음이 아파.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친구는 그래 걱정 마. 나만 알고 있을게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고 결국 소문이 퍼진 겁니다. 영숙 씨는 말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어야 했어요. 친구를 믿었는데 결국 배신당했어요. 그 일 이후로 어떤 비밀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나중에 그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진 경험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고 후회되셨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면서요. 비밀은 아예 말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비밀, 가족의 치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비밀 이런 것들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약점이 됩니다. 비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착각입니다. 말하는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면서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자의 대답이다. 말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특히 비밀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3가지 수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경청입니다. 경청은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척이 아닙니다. 마음을 듣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핸드폰 보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온전히 들으세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 하면서요. 69세 조영자 씨는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그 친구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온전히 들었어요.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영자 씨를 가장 믿는 친구로 여기게 되었답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경청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둘째,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다릅니다. 칭찬은 결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잘했어, 대단해 이런 거죠. 하지만 격려는 과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노력했구나 이렇게요. 시니어들에게는 격려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결과보다 과정이 더 힘들거든요. 잘했어보다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어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싶으신가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바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격려하세요. 여러분이 격려하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격려하게 됩니다. 격려는 순환합니다. 셋째, 겸손입니다. 나를 낮출수록 관계의 격이 올라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대신 나도 많이 부족해. 나도 실수 많이 했어. 이렇게 낮추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편안해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구나. 나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면서요. 겸손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데서 나온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강해 보여요.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 박자 쉬고 말하는 습관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고 한 박자 쉰 다음에 대답하세요. 그 한 박자의 여유가 여러분의 말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급하게 대답하면 가볍게 들리지만 한 박자 쉬고 대답하면 이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는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둘째, 천천히 낮게 말하는 습관입니다. 빠르고 높은 목소리는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낮게 말하면 안정적으로 들려요. 말의 속도가 인생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여유로워 보이고 품격 있어 보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습관입니다. 영희야, 순자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품격이라는 한자를 보세요. 입구자가 3개나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격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돈 자랑하지 않는 것,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따뜻하게 거절하는 것, 비밀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품격을 만듭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계는 훨씬 평화로워질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한번 봐봐.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됐어.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말 하나를 바꿔보세요.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품격 있고 존중받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